저 의원님의 한 주도 듣고 싶네요. 의원님께는 이거 여쭤보죠. 지난주에 저희 파기 유죄 취지 환송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사법부 정의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아닙니다. 사법부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해서 무죄를 확정을 시켜 줄 생각이었으면 대법원이 그렇게 일정을 땡겨가지고 번개불에 콩국 먹다는 식으로 뭐 열흘도 안 된 사이에 저렇게 기일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 이거죠. 법원이 저기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법원은 자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법원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초스피드로 굴러가니까 네. 민주당 소속 그리고 조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 서서 뭐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유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막 그때 법원을 비난을 최초에 했었습니다. 물론 뭐 추미애 전 대표 같은 분은 이거는 무죄 써주려고 지금 이래 하는 거다. 뭐 참 설레발을 풀었고 특히 그 박지원 의원님 뭐 정통한 소식통 뭐 무죄 확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 위원들은 찜찜했던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항소심 판결문이 읽히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거는 그 법리나 논리에 비양 모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혹시나 했었는데 뭐 그래도 파기 재판까지 하면 깔끔은 하겠습니다만은 파기 환송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법 쿠데타가 어떻고. 만약 그때 100만 원 이상 파기 재판했으면은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대법원도 이거 뭐 더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사태 때문에 파기 재판을 뭐 하고 그냥 파기 환송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참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참 목부린 게임이다.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뭐 저작거리 그 강아지 모양 그렇게 됐습니까? 여건 야건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법원 정도는 특히 대법원장은 그 쌈박질 할 때 그 안 데리고 왔거든요. 네. 좀 그래도 그 한 발 옆에 놔두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 누가 맞냐라고 했을 때 권위 있게 답례하면 알았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따를게.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정파적 이익 앞에서는 그런 관행도 미덕도 자제력도 다 사라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연일 하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합의 과정 공개해라. 안 하면 탄핵한다. 기일 연기해라. 안 하면 탄핵한다. 근데요. 지금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압력에 밀려가지고 합의 과정 공개하고 변론 기일 뒤로 연기하죠. 그게 위법입니다. 네. 그게 탄핵 사유가 돼요. 저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네. 말도 안 되는 겁박을 하고 대법원장 상대로 뭐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국조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완전히 4종 선물 세트로 지금 저렇게 참 능멸하고 겁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어내려 하냐, 아까 이제 대법원장을 저작거리 강아지 마냥 언제 그렇게 대했었냐 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지금 12일이 이제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그 전에 잡힌 공판 기일 이제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압박하는 게 한두 개는 아니지만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뭐 그렇게 파기환송심의 기일이 잡히면 15일 그때 한번 안 나간다. 이제 이미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네. 근데 파기환송심이란 거는 딴 거하고 달라서 대법원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결론까지 다 내주고 너희들은 양형만 정해.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냥 선고를 해도 되고, 그래도 또 소송법에 철저하게 따르려면은 기일 한 번 더 지정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일주일 후 5월 22일 정도 네. 아마 지정을 할 겁니다. 5월 22일. 네. 예, 그날도 안 나온다? 그러면 변론 종결하고 선고일을 잡아서 선고하든가 아니면 그날 즉시 선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저렇게 난리 치니까 아마 즉시 선고는 안 하지 싶고 다음 29일 정도에 아마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거예요. 네. 그래 되면은 6월 3일보다 한 5일 정도 빨리 선거 운동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으로 봐서 뭐 100만 원 이상 밑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형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죄는 확정시켜 줬고 5월 29일쯤에 100만 원 이상으로 나면 이건 이제 날짜가 한 달 모자라 가지고 이게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피선고권이 사실상 없다 라고 됩니다. 오. 그렇지만은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뭐 법 형식상으로는 피선고권은 있는 걸로 되겠지만은 완전 뭐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 빼놓고는 야 그러면 저 선수가 출전 자격이 사실상 없는데 네네. 이거 뭐 대통령 되기 맞아? 그러면 또 이제 되면은 84조 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또 난리 칠 낀데 그 84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의원님? 84조 네.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소추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이제 이걸 다 소추관 그러면 이제 검사를 얘기하고 기소를 얘기해요. 근데 이 소추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소는 기소하는 거고 추는 재판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게 다수설이죠 하면서 히히하고 막 웃었어요. 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다수설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발간된 법제처의 헌법주석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소추라 하면은 기소를 뜻한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검수완박법 그때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끼워가지고 그 탈당시켜서 거기를 법사위로 보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때 저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몫이 아니고 저쪽 몫으로 민주당 아닌 거의 몫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원래 이제 다수당이 5고 다수당을 제외한 쪽이 5인데 민영배는 원래 다수당 5에 들어가야 되는데 탈당을 해가지고 다수당 아닌 쪽에 들어가서 한 명이 돼서 5대 5가 깨진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게 147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 뭐 이런 거 표결권 이걸 침해한 거다라고 헌법 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때 결정문을 보면은 수사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그 성질상 행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을 갖는다는 건 안 맞다. 이렇게 그때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추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네. 라고 그때 한 게 5명.
아니다.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다가 4명이에요. 어쨌든 5명이 다수 의견이어서 그때 그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헌법 84조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거는 재판은 안 들어갑니다. 현재는.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 나중에 2명을 새로 뭐 누가 되든 네. 임명을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입맛대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리면 뭐 맥을 쓰지를 못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청문회 하는데 뭐 한 달도 넘게 걸리고 뭐 그래 하니까 그 사이에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그러니까 파기환송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왔는데 재상고 하겠죠. 하겠죠. 이재명 쪽에서. 네. 그럼 재상고심이 열리는데 할 거 없어요. 예. 그냥 뭐 저 상고장 받고 뭐 상고 유서 받고 뭐 답변서 받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결론 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 싸움이죠.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빨리 임명해가지고 거기다 물타기를 하느냐. 그러면 대법원이 빨리 이걸 확정을 시키느냐. 뭐 참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네. 이건 아닙니다. 법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이 본인의 이제 지지세를 더 뭐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결집하는 이제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재판 기간을 연기를 시켜달라, 네. 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 또 청문회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저것들 봐라. 저거 이제 입법 독재 하다가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 손으로 잡아 대통령도 안 됐는데 저러는데 권력을 가져가면은 네.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면은 상권 분립은 무너진다. 일반 상식의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일반 지금 방송 그렇죠. 보시는 분들 다 안다고. 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소위 이재명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결코 이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그 파기환송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지금 네.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오지만은 물론 이준석을 빼니까 50%더 나오죠. 이준석을 넣으면 50% 안 나오죠. 그런데 네. 양당의 지지율은 거의 붙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도움되지 않는 일들을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천 의원님 말씀대로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네. 15일, 22일, 그리고 또 일주일. 뭐 이래 보면은 저 사람들이 똥줄 타긴 탔다. 그런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갑자기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그래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압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대법원이 가능한 한 정치에 덜 개입하는 방법으로 찾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는데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은 어떤 일들을 벌일지 네.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좀 두려워요. 이재명 자체는 안 두려운데 그 집단적 광기, 집단적 광기. 그 전에 그 이준석 당대표 뭐 나경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 후보가 경선할 때 국민의힘이 집단적 비성적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52명이 막 연판장 돌려가지고. 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상한 국민을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을 협박한다는 것, 대법원장을 협박한다는 것은 또 정청래 의원 말이 과언이에요. 뭐 대통령 2명도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지가 뭔데? 이거 듣는 분들은 야 정청래가 법사위 위원장 하더니 저게 뭐 대법원장도 우습게 보고 우습게 보는구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거는 그냥 나라가 끝난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뭐 탄핵을 하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은 너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나중에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표로서. 네. 그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조금 높은 걸 가지고 다 된 양, 자기들이 대통령 정권을 가져간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 결국은 분노한 국민들이 그 표심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봐서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한덕수 누가 나가도 이재명 이긴다 이래 봐요. 오. 단일화만 되면은 네네. 김문수, 한덕수 누가 나가도 이재명 후보는 이길 수 있다 이래 보는데 뭐 조금 저렇게 국민을 이 사법기관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자기 아랫동생도 알고 말이지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날짜 미라라 하는 건 이제 법원에 안 들을 겁니다. 그거 아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그렇죠. 법사위 일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장 의원실, 대통령 제명.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제3구심에 와 있을 때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처벌 규정을 없애본다. 그래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 야, 참.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꿔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돼 있거든. 대북 송금, 백현동 대장동, 그 다음에 경기도 법카, 그것도 위증교사. 많아요. 네. 요거 전부 다 법 바꾸려니까 이거 뭐 하니까는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정지된다. 재임 중에는 형사법을 또 바꾸겠다는 거야. 세상에 현직 대통령 중에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유사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부터 그 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격언.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재판 뭘로 갑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대법관 숫자를 갖다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3분의 1은 판검사 아닌 사람으로 끼우겠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대통령, 그 다음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그리고 폴란드의 집권당 법과 정의당 이런 데서 이런 걸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자기 마음에 맞는 판결만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군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같은 데서는 EU에서 경고도 묻고 조사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정도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다 망치고 그렇죠. 네. 법도 바꾸고 거기다 대법원장 탄핵한다 그러고 이 목불 인격입니다.